어머니, 잘 지내세요? 이 한마디를 듣지 못한 지 벌써 보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거예요. 밤사이 전화나 문자가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화면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고 문자 몇 개, 은행 알림 정도가 전부죠. 예전엔 달랐어요. 매일 오전 10시면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쌀쌀한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그 아이는 참 다정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어머니인 저를 대하는 태도가 한결같았어요. 명절이 아니어도 자주 들렀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자주 만들어 왔죠. 어머니, 이거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해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바쁜데 왜 이렇게까지 해? 하지만 속으론 정말 기뻤어요. 이 아이가 저를 생각해 준다는 게, 잊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뚝 끊겼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바쁘겠지. 애들 학원 보내고, 집안일하고, 직장도 다니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쁘다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허전해지기 시작한 게, 아침에 일어나면 무의식 중에 휴대폰을 찾게 되고 전화벨 소리가 날까봐 볼륨을 최대로 올려놓고 다녔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머릿속으로 계속 되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그날도 며느리는 반찬을 들고 왔었죠. 전 그때 뭐라고 했던가요? 에휴,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되는데 요즘 물가 비싼데 돈도 아깝잖아. 그때 며느리 표정이 잠깐 어두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방 웃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게 마지막이었을까요? 혹시 제가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 아이 마음에 상처를 준 건 아닐까요?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새벽 3시, 4시면 눈이 떠져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6번째 신호음에서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어머니.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뭐랄까, 약간 귀찮다는 느낌? 아니,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예, 잘 지내니?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됐어. 아, 네. 잘 지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뭐 많이 힘든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래, 그럼 나중에. 뚜뚜뚜, 통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폰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근데 그 나중이 언제일까요? 하루? 이틀? 일주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나중에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조짐은 있었어요. 작년 추석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명절 준비를 하면서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어요. 물론 명절 준비가 힘든 건 알죠. 저도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으니까요. 그때 제가 도와주려고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뭐라도 거들게.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거실에서 쉬세요. 아니,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 정말 괜찮아요. 제가 다 할게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죠. 혹시 제가 거추장스러운 건 아닐까 싶어서요. 명절이 끝나고 며느리가 돌아갈 때 제가 반찬을 싸줬습니다. 이거 가져가. 애들 먹이기 힘들지? 아, 됐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반찬 많아요. 그래도 가져가. 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가 너무 형식적으로 들렸어요. 마음이 없는 것 같았달까요? 그때 제가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피곤해서 그러겠지. 명절 지내고 나면 다 그렇지. 하지만 명절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화 횟수가 줄었어요. 매일 오던 전화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엔 아예 오지 않게 됐죠. 문자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저녁엔 따뜻한 국 끓여 드세요. 제가 주말에 갈게요. 요즘엔 이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줄, 아니 한 단어로 끝나는 문자. 그것도 제가 먼저 보냈을 때나 답장이 옵니다.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아들아, 너희 며느리 요즘 많이 바쁘니? 응. 회사 일이 좀 많대. 그래? 그럼 몸은 괜찮은 거야? 괜찮겠지. 엄마, 왜? 아니, 그냥 요즘 연락이 뜸해서. 엄마, 요즘은 다 그래. 바쁘면 연락 못 하는 거야. 너무 서운해하지 마. 서운해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전 이미 서운했어요. 아들은 이해해 주길 바랬지만 아들도 며느리 편만 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며느리도 자기 생활이 있잖아.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부담스러웠나? 내가 너무 집착했나? 혹시 내가 며느리를 힘들게 한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며느리와 찍었던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앨범 속엔 웃고 있는 우리가 있었어요. 여행 갔을 때, 명절 때, 손주 돌잔치 때,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웃음들이 전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며느리는 억지로 웃고 있었던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10년을 같이 보냈는데 지금은 마치 남처럼 느껴집니다. 친구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세상이 변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래. 문자 하나면 끝이야. 전화는 잘 안 해.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일주일 넘게 연락 안 하는 게 정상이야? 글쎄, 우리 때랑은 달라. 너무 상처받지 마.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뭔가 잘못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 제 잘못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멀어질 리가 없잖아요. 밤마다 생각합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요즘 하루가 참 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먹고 그리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TV를 켜도 재미가 없고 책을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혹시 전화가 올까? 혹시 문자가 올까? 하지만 오는 건 광고뿐이에요. 대출 필요하세요? 건강보조식품 특가 행사. 이런 것들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제 번호로 전화를 걸어봐요. 전화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요. 신호음이 울리고 제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기는 멀쩡해요.
고장난 건 전화기가 아니라 관계인가 봅니다.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도 아들, 며느리랑 같이 안 사세요. 요즘 며느리한테 연락 자주 받으세요? 물어봤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받긴 뭘 받아. 나도 한 달에 한 번 보면 다행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 그래도 섭섭하지 않으세요? 섭섭하지. 근데 어쩌겠어. 시대가 변했는데 우리가 맞춰야지. 그분은 담담해 보였어요. 이미 체념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체념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안부가 궁금하고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마트에 갔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던 과일이 보이더라고요. 딸기였어요. 제철이라 싱싱하고 예뻤습니다. 이거 사다 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샀을 거예요. 한 박스 사서 집에 가져다 주고 며느리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행복해했겠죠. 하지만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혹시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결국 그냥 돌아섰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혼자 딸기를 먹었습니다. 달았어요. 하지만 쓴맛이 났습니다. 손주들 생각도 많이 나요. 이제 초등학생이 된 큰 손주, 유치원 다니는 작은 손주. 예전엔 자주 봤어요. 주말이면 우리 집에 놀러 왔었죠. 할머니 집에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할머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와 안기던 그 작은 몸뚱이들. 그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같이 그림도 그리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간식도 만들어 먹었어요. 손주들은 제가 만든 계란말이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피로가 싹 가시곤 했죠. 하지만 요즘은 손주들도 안 와요. 며느리가 안 데려오니까요. 가끔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을 봅니다. 아들이 가끔 연결해줘요. 할머니, 그래, 잘 지냈니? 밥은 잘 먹고? 네. 짧은 대화만 나누고 전화가 끊겨요. 예전처럼 긴 시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손주들은 커가는데 저는 그 시간을 놓치고 있어요. 처음 뒤집던 때, 처음 걸음마 하던 때, 그런 소중한 순간들을 다 함께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다들 손주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손주가 이번에 발표회에서 1등 했어. 우리 손주는 태권도 노란띠 땄어. 저도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 손주들 이야기를.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요즘 뭘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너희 손주들은 어때? 물어보면 그냥 웃으며 넘어갔어요. 잘 크고 있지, 뭐. 집에 오는 길이 유난히 쓸쓸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 생일이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생일상을 차려줬었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미역국도 끓이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에이,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며느리가 수줍게 웃던 얼굴이 아직도 선해요.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전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문자라도 보내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어요. 생일 축하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짧은 문자였지만 쓰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뭐라고 쓸지 몰라서 자꾸 지우고 다시 쓰고를 반복했거든요. 답장이 왔습니다. 2시간 뒤에요.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세 글자가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오늘 며느리 생일이지? 축하한다고 전해줘. 응, 알았어. 엄마도 건강해. 너희 밥은 먹었니? 응, 먹었어. 엄마,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통화할게. 뚜뚜뚜. 또 끊겼어요. 혼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대체 뭐가 문제일까? 제가 너무 간섭을 많이 했나요? 전화를 너무 자주 했나요? 반찬을 너무 많이 챙겼나요? 아니면 제가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대하지 못했던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애들 좀 더 따뜻하게 입혀. 감기 걸리겠어. 집안일 좀 더 신경 써. 먼지가 좀 있네.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주니? 요즘 얼굴이 좀 여인 것 같던데. 이런 말들이 며느리한테 상처가 됐을까요? 저는 걱정해서 한 말인데 혹시 잔소리로 들렸을까요? 친정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저도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었죠.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가 좀 더 부지런해야지. 집안 살림이 좀 엉망이네. 그때 전 정말 속상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나도 며느리한테 똑같이 했구나.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또 부담스러워할까봐, 또 냉정한 목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웠습니다. 대신 긴 문자를 썼어요. 지우고 다시 쓰고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며느리야,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니? 있으면 말해줘. 고칠게. 나도 처음 시어머니 해보는 거라 서툴렀어. 미안해. 하지만 보내지 못했어요. 이 문자가 또 다른 부담이 될까 봐요. 결국 지워버렸습니다. 요즘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며느리 생각, 손주 생각, 아들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며느리에게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며느리야, 우리 차라도 한잔할까?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다음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또 다음에였어요. 그 다음은 언제일까요? 다음 달, 내년? 아니면 영영 오지 않을 다음일까요? 지난주에 병원에 다녀왔어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잠도 못 자고 식욕도 없고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네, 좀 그래요. 마음이 힘드시면 몸도 아픈 법입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가족들과 대화.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인데요. 약을 타서 집에 왔어요. 혼자 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파도 아무도 모르겠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가 알았을 거예요. 걱정하며 전화를 하고 병문안을 왔을 거예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제가 갈게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아픈지, 슬픈지, 외로운지. 친구가 찾아왔어요. 제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 많이 야윈 것 같다. 밥은 먹니? 먹긴 먹지. 거짓말. 얼굴 봐. 며느리 때문에 아직도 속상해? 응. 그 애가 너한테 뭐라고 한 적 있니? 싸운 적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연락이 뜸해진 거지. 친구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 혹시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 며느리도 자기 생활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일이 있잖아. 내가 원하는 만큼 시어머니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전에는 잘했는데, 전에는 며느리도 열심히 노력했겠지. 착한 며느리로 보이려고. 근데 10년 넘게 그렇게 살면 지치는 거야.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며느리도 지쳤구나. 저를 만족시키려고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린 거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거예요. 매일 전화하길 바라고, 자주 오길 바라고, 항상 다정하길 바랐죠. 하지만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는 거죠.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 외로움만 생각했지. 며느리의 피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멀어지는 걸 지켜봐야 해? 친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먼저 너 자신을 돌봐. 며느리한테 의지하지 말고 내 삶을 살아. 취미도 찾고 친구들도 만나고 내가 행복해야 며느리도 편하게 다가올 수 있어. 쉬운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어요. 먼저 며느리한테 연락하는 걸 줄였습니다. 보고 싶어도 참았어요. 전화하고 싶어도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었어요. 오랫동안 미뤄뒀던 요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빌렸고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며느리 생각이 계속 나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요가를 하면서 몸도 마음도 편해졌어요. 책을 읽으며 다른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그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급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응, 잘 지내니? 네. 어머니는요?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 걱정했어요. 며느리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진짜 걱정이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요즘 바빠서 그래. 요가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아, 그러세요? 다행이에요. 제가 너무 연락을 안 드려서. 괜찮아. 너도 바쁜 거 아는데 내 생활 열심히 해.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가 갈게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정말? 그래, 오렴.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제가 집착하지 않으니 오히려 며느리가 저를 걱정한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진다는 걸요. 주말이 됐어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왔어요. 작은 몸으로 저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샀어요. 고마워. 들어와. 예전과는 달랐어요. 어색함은 있었지만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주들은 할머니 방에서 신나게 놀았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나도 이해해. 너도 내 생활이 있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좀 지쳐 있었어요. 일도 힘들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어머니한테 잘해드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고요. 부담 가지지 마. 너 잘하고 있어.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며느리야, 내가 미안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앞으론 그러지 않을게. 내가 편한 만큼만 오면 돼. 아니에요. 제가 더 잘할게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천천히 해. 내 페이스대로. 우리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됐어요.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해요. 예전보다 횟수는 적지만 대화의 질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자기 이야기를 편하게 하더라고요. 예전엔 항상 저를 걱정하는 말만 했는데 이제는 자기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저도 달라졌어요. 며느리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가는 이제 제 일상이 됐어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독서 모임도 만들었고요. 손주들도 한 달에 2번 정도 놀러 와요. 예전보다 자주는 아니지만 만날 때마다 더 소중합니다. 어제는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래, 별일은 없는데. 그냥 행복한가 봐. 진심이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전엔 며느리와의 관계에 집착하느라 제 삶을 잊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살면서 며느리와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날엔 여전히 허전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그걸 누군가에게 채워달라고 강요할 순 없는 거죠. 대신 저 스스로 채워가고 있어요. 책으로, 운동으로,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며느리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바쁘면 연락 안 해도 돼. 나 잘 지내고 있어. 그러면 며느리가 이렇게 답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연락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궁금해요. 이게 진짜 관계인 것 같아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 의무가 아니라 진심. 오늘도 휴대폰을 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간절하지는 않아요. 연락이 오면 기쁘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제 삶은 제가 채워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관계는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 상대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각자의 공간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아직 배워가는 중입니다. 가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답이라는 걸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서먹할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요. 오늘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짧지만 따뜻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사랑한다. 건강해. 이제는 전화벨 소리가 낯설지 않아요. 기다리지도 않고요. 그냥 울리면 기쁘게 받고 안 울려도 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집착이 아닌 존중으로,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